오늘 2017년 1월 13일 아침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48세 된 남성입니다. 신청하신 분이 교사하신가봐요. 동료 선생님 남편분인데 40이 넘었는데 남편이 직장생활을 길게 못해서 근심이라고 합니다. 학교 졸업하고 만나서 지금 벌써 고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남편이 신혼 때부터 계속 한 가지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주방가구 업체 직원으로 취직해서 다니긴 하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하다 그만둘지 불안하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이 독잘해서 아들을 바라지만 남편이 꾸준히 직장생활을 못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는 직장은 계속 다녀야 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 더 낳는 거는 생각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부인도 40이 넘었을 텐데 아이를 낳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왜 이렇게 직장을 오래 못 다니고 자주 바꾸는지 속상하고 지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는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빚도 있고 걱정이라고 하고 남편이 많이 안 가져다 주어도 되니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녀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을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벌써 나이가 48인데요. 48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사 다녔을 때는 오히려 이제 오래 다녀갖고 내가 잘리지 않을까 막 고민하고 막 그런 나이일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잘한 사람은 그 임원까지 바라보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을 사람은 좋고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여서 이런지 답답하다고 직장 문제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형편이 나아질지도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분이 기유년 정축월 무술일 병진시예요. 그러면 토기운이 많죠. 토기운이 1개, 2개, 3개, 4개, 5개.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2개고 유금이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 유금만 없으면 이 사주는 화토 상생격으로 특별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확실하게 특별격이 되든가 완벽하게 어떤 오행 하나 때문에 완벽하게 특별격이 되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좋은 사주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유금이 없고 차라리 이 자리에 토기운이 있으면 화토 상생격으로 완벽한 특별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금 때문에 특별격이 되지 못하거든요. 한 가지 오행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오행 때문에 완벽하게 특별격이 못됐을 경우에 그럴 때에는 안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비겁 과다인 사주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주 분석하면서 비겁 과다인 사주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 좋습니다. 비경겁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직장생활에는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뭐 이런 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조직생활을 하는 건데 한 사람이 너무 고집이나 자존심이 세다 보면 그 조직에서 적응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처음에 한 20대나 30대 초반 뭐 이렇게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은 잘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토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사람은 좋고 특히 배신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회장이나 총무를 뽑는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토기운이 많은 사람을 뽑아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횡령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무술을 쥐해서 술토도 이제 진술충으로 깨지고 배우자궁도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자들의 사주를 볼 때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들이
관살혼잡이면 안 좋은 사주니까 이런 여자는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어떤 남자를 꺼려야 하느냐, 꺼려야 되는, 이제 피해야 되는 유형의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분처럼 비겁과다, 비경겁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랑감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경겁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토국수로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비겁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재성운이 대부분 안 좋아요. 비경겁제가 너무 많으면요, 재성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성운이라는 것은 여자와 돈을 나타내거든요, 남자에게. 그런데 여자와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안 좋다, 그 얘기는 이제 볼 것도 없는 거죠. 남자한테 돈하고 여자 빼면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겁과대인 남자는 돈도 벌기 힘들고 여자한테 잘 해주지도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감으로는 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또 배우자궁까지 깨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없는 오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재성운이 없어요. 재성운이 없으니까 이분 그대로 그 재성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돈하고 여자와 관련된 복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목기운이 없습니다. 목기운이라는 것은 관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관성이라는 것은 육친적인 관점에서 자식을 나타내는데, 자식운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운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뭐 애를 못 낳는다, 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긴 해요. 그런데 애를 못 낳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막상 결혼을 하면 대부분 애를 낳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를 낳았으면 아이하고 친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친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잘 놀아주지 않는다든가, 뭐 가정에 소홀했다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친하게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그 남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대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한테 그 대인관계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친하죠. 그런데 사회에서도 좀 무뚝뚝하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애들하고 잘 놀아주지도 않고 아이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무관사주는요, 가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사주를 보면 재물운도 안 좋아, 부인한테 별로 잘해주지도 못할 것 같아, 거기다 애들한테도 잘 못해주고 가정에도 소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신랑감으로는 완전히 꽝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관이라는 것을 직장운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관이라는 게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남자한테는. 그런데 이게 3개 이상 됐을 때는 관살혼잡이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 이동이 빈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분처럼 아예 없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거죠. 직장운을 나타내는 관이 아예 없으면 그것도 직장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진술충이라는 이 화계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화계충은 진술충하고 충미충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제가 기초강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오랫동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쭉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 처음에 법학과 들어가서 법학을 딱 전공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경영학과로 돌려요. 이것을 좀 배우다가 딱 바꿔요, 다른 걸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해요. 꾸준히. 그런데 이런 것은 대부분 청소년 시절하고 이제 20대에 많이 나타나요, 화계충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가지를 한 우를 꾸준히 못 판다는 얘기는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을 제대로 이제 조금 다니다가 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배우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직장운도 없는 상태에서 화개충까지 있고, 그리고 원래가 조직 생활에 안 맞는 사람인데 자꾸 이 일 저 일 뭐 하면서 직장만 다녀서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안 좋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자영업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기술을 배워가지고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앞으로의 운은 어떠냐? 지금 현재가 임신대운이거든요. 그리고 54세에서부터 이제 신미대운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지지에 진토, 술토, 축토를 깔고 있잖아요. 그럼 미토가 딱 들어갔을 때 진술축미 사형살이 되거든요. 제가 사형살이 되면 안 좋다고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54세서부터 63세까지가 안 좋은 거죠. 이분 인생에서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84세 무진대운도 안 좋은데 이때는 완전히 황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54세 신미대운 같은 경우가 진술축미 사형살이 성립이 되니까 대단히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이때는 특히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34세 계유대운과 44세 임신대운을 살아온 거잖아요.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금기운과 수기운이 들어왔는데요. 수기운이 재성운이고 금기운이 식신상간운이거든요. 두 개를 용신대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용신대운에서 살았는데도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만족을 못하고 한 직장 오래 다니지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제가 뜯어봐도요, 이것은 용신대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금기운하고 수기운은. 물론 목기운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결혼한 이후인 34세서부터 지금까지 이 대운은 비교적 괜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분은 앞으로의 운이 더 안 좋다고 봐야죠. 흘러가는 대운이 어려서부터 봤을 때에는 비교적 괜찮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토기운이 많은 사주는요, 토기운이 들어올 때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대운 자체가 토기운이 안 들어오죠. 원래 이 3년에 한 번씩은 토기운이 한 번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토가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 사주는 토기운 중에서도 진토하고 미토가 들어올 때 안 좋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토기운도 안 들어오고 용신에 해당하는 목기운, 수기운 이런 것만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운이 괜찮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나이도 50이 다 됐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사형살이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더 나아진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사람이 변해야 된다, 뭐 혁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주로 많이 해드렸는데, 그거야 뭐 그게 힘들잖아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운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더 안 좋은 운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더 나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분이 그 직장 문제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힘드시더라도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부인이 알아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